어디선가 태풍이 불어온다 싶으면은 무조건 제주도를 걸쳐서 이제 한반도로 오는 거예요. 그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위험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연구소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오늘 3부입니다. 제주 농업의 미래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자, 말씀 나눌 분들 오늘은 5분 모셨습니다. 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재해 업무를 맡고 있는 허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소장 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근무하고 있는 노승남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4년도에 출범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승용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저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남자 배동석입니다. 예, 저희가 3부작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1부, 2부와 비교하면 오늘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 여성 출연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 제주 농업의 미래는이라는 제목부터가 이게 뭔가 좀 비장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후를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 기후가 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오시는지 송 의원님께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사 지금? 저는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감귤을 예로 들면 이제 병해충의 발생 시기가 변화하면서 농약 방제 시기도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파종이나 개화 시기에 이제 작물의 생육 상태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기후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나요? 네. 저도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2013년도에는 그 우리 뭐 기상청이 생긴 이래 59일 동안 가뭄이 있었대요. 예. 그다음에 2016년도 1월 달에는 그 남원 그 특정한 지역, 남원 한남 시황리 지역에 폭설, 그래서 하우스 시설 많이 오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도 가뭄이 약 40일 정도 이제 가뭄이 이렇게 오고 그리고 올해 보셨잖아요. 올해도 많이 기후가 조건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 걱정이 없이 넘어갔던 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매년 뭔가가 어떤 기후와 관련된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나는 진짜 제주도 걱정인 게 뭐냐면 어디선가 태풍이 불어온다 싶으면은 무조건 제주도를 걸쳐서 이제 한반도로 오는 거예요. 육지로. 그러면 그 가장 큰 세력은 다 제주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죠. 보면 네네. 뭐 일간에는 제도가 한라산이 내륙 지역에 방파제 역할도 한다. 예. 그런 말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태풍이 올라올 때 보면 모든 방송사의 중계차가 이 제주도 법한포구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저도 뭐 여기 있을 때 많이 나가봤고 그 뉴스 속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연결하는 데가 제주도 법한포구예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는 방송사 중계차들이 태풍만 왔다 하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참 제주도에서 이 가을 태풍도 빠뜨릴 수 없는 거고 참 우리 기후 변화 관련해서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 보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농업재해 보험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건 노 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그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19년 현재 그 6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을 때는 그
보험 사업 실시 지역에서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정부에서 보험료를 50% 보조하고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20 내지 30% 정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분들은 일부 보험료만 부담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으로 해서 우리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이제 가입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2019년 기준 가입률이 한 3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한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감귤의 경우에도 한 26%밖에 안 돼요. 왜 그게 이제 감귤이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는 한 70%까지 이제 가입률이 되어지는데 왜 감귤은 26%밖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귤에 대한 보험 종기가 11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귤이 수확하기 전입니다. 우리 감귤은 한 12월, 1월, 2월까지도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 전에 끝나버리니까 이제 감귤 농가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간을 그러면 조금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네. 제도적인 2월에 들어서 2월까지 끝내준다. 뭐 이러면 기간을 어차피 1년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상품 개선을 지속해 왔고요. 2017년 전에는 감귤 그 가입률이 굉장히 뭐 10%로 저조했는데 그 2017년도에 그나마 종합위험 방식으로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금년도에는 28%까지 가입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상품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 농업재해보험 가입자로 지난 태풍 링링 때 큰 피해를 입은 한라봉 농가에 제가 살짝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아유, 저 때 굉장했죠? 네, 링링 때. 저 때가 약 32 정도, 그 정도 나왔어요. 예, 제일 셌어요. 아유, 하우스가 그냥 아유, 망가졌네요. 전쟁터네, 전쟁터. 그러면은 다른 부대 시설이 수평 커튼, 열풍기, 그다음에 관수 시설하고 다른 건 더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풍기 붙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환풍기 한번 올려주면 안에 속비늘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속비늘은 없어요. 그러니까 속비늘 비용을 출동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거에서 부족하고 완전. 네네. 그러니까 파이프만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파이프 2개가 있는 거고. 이게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분명히 해야 되니까. 예? 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안정이 되는 거죠. 농업인이 바람만 분다 하면은 이거 뭐 굉장한 고통이 심하죠. 아, 이거 언제 끝날 건가, 이거 덮쳐버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험이 들면은 설령 금방 온다 해도 안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보험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게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농업도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들은 것은 시설보험. 이거 완전 여기서 지상물 시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이 작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별도 풍수해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봐요. 작년부터. 쉽게 얘기하면 밀감 나무가 다쳤을 때는 이 보상은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내 책임으로, 내 몫으로 제가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데, 같이 포함이 되었어야 하지 저거 들고 이거 들고 농가에서 그렇게 아마 어떤 공무원처럼 딱딱해질까요? 그건 어리우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도 이 농가는 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상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어떨지 그냥 피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건지 다 궁금합니다. 본인 피해죠, 뭐. 예, 어떻습니까? 우리 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제 약간의 이제 지원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자체 지원을 해서 추가 지원을 좀 했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휴경 보상 특별 지원이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 한도 외 이제 특별 융자, 영농자재 외상 구입액 연장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단기간에 이제 도움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다 융자 중심의 지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농가 부채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 그러네요. 예. 그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하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농작물 재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최근 2년 동안 그 가입률과 그 실적을 보험 지급 실적을 보면은 그 역할을 알 수 있는데요. 예. 2018년도에는 농작물 재보험에 약 27만 7천 농가가 가입했고요. 그 중에 자연재해로 그 피해를 받은 8만여 농가에다가 보험금으로 무려 5,842억을 지원해서 그 농가 경영을 이바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10월 말로 그 31만 1천 농가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7개의 태풍이 발생해서 그 총 지급할 보험금이 9,500억 수준에 이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농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세부적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잘 모른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가 부러져도 좀 보상을 받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잘 안 돼.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농작물 재보험과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풍수해 보험에서는 시설만 보상을 하고 있고 예,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농업용 시설과 그 작물을 두 개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육지 쪽 사례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사과 처음에 이제 농작물 재보험 시작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가입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동해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원성도 잡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 상품이 많이 이제 좋아져 가지고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은 뭐 과수원 이런 데서는 필수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인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노지 감귤도요. 네.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와서 낙과가 많이 됐어요. 그것도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많이 되면 자연재해로 봐야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보험 쪽에서도 낙과된 현상도 많이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약간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풍산과는 되는데 네. 이제 침수가 되어져서 감귤이 썩어서 이제 나무에 달린 거는 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작물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감귤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보험 상품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게 이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자, 우리가 재해보험 얘기를 한참 해봤습니다만 이 기후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걸까요? 저희 도는 아까도 말씀해드렸던 태풍이든 뭐든 오게 되면 제도가 자연재해에서는 아주 선도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보시게 되면 이제 도나 행정시나 저희 같은 농업기관이라서 농업인들이나 도민 전체들은 문자 와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뭐 태풍이지만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서리 같은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한테 서리 예측이 되면 이제 통보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는 이제 도내 38개소에 그 기상 자동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양 습도나 온도나 서리 예측이나 된 거를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 시간 보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인 제주 영농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만약에 어디에 포장이 됐거나 그쪽에 이제 기상 조건이라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작년에 기상청하고 그 서리하고 동해 예측한 거를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시스템 계속 개발하려고 추진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가 기후 변화 얘기를 한참 해봤는데 이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떻게 찾는 게 좋을지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 생산성은 네. 뭐 거의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70년대 이제 식량 증산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재배 면적, 경지 면적은 한 3배가 줄었는데 생산성은 1.5배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2배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다른 작물들도 뭐 채소나 다른 뭐 과수나 이런 것도 생산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그 생산성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 교양하고 그다음 재배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또 잘 전달하고 이런 체계가 지금까지 잘 구축되어 와서 이렇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런 방법들을 더 철저하게 더 협력을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면은 충분히 생산성을 극복을 할 수 있다. 기후 변화가 뭐 많이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산성 증대보다는 농가 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과잉 생산에 따른 이제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긴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농사가 너무 잘 돼도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과 같은 거는 홍로라고 그러나요? 홍로, 예. 홍로는 조금 이제 늦게 이렇게 네네. 다른 사과보다 늦게 생산이 되나 봐요. 근데 추석이 워낙 빨리 와갖고 홍로를 못 팔아먹은 거예요. 다 못 판 거야. 너무만 남아 돌아갖고 막 홍로가 또 이게 또 저장이 또 오래 할 수도 없는 품목이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좀 서로 나서서 홍로 사 먹기. 뭐 이런 거 좀 감귤이 좀 늦어지면 감귤 사 먹기. 똘똘 뭉쳐야 된다니까. 그럼요. 이래야 살아납니다. 우리 뭐 낙과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우리 금모으기로 IMF 이겨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네. 아까 또 제가 좀 덧붙이면 이제 그 생산의 향상도 있지만 먼저 어떤 기상재해에 대해서 어떤 그 예방하는 저희들 기술원 쪽에서 이제 그 보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실가스 감축을 해보자. 예, 이건 시설 하우스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일단 난방을 하려면 기름을 떼거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는 바다 염지하수나 용천수나 빗물 저장 시설이 있어요.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유류 절감형,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하이브리드형 같이 해서 난방을 해서 온실을 감축을 합니다. 감축한 거를 또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이제 농가가 또 부가적으로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안정을 좀 농가들 좀 찾지 않을 건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농업 정책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해서는요. 최근 그 이상 기후로 동해, 폭염, 병충해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농업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보장을 재보험 방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농작물 재보험도 지속적으로 상품 개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폭염에 대해서는 전 품목에 대해서 품질 보장을 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병충해 보장도 도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양상을 분석하고 관련 통계를 축적해서 농업 현장에 맞는 그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말씀이 참 맞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어떠한 기후 변화가 와도 기관 단체에서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또 농민들은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건 최고의 상품을 탁 만들어내면은
이런 어떤 또 기후 변화 다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봐야죠. 그럼요. 예, 이거는 네. 뭐 가만히 앉아서 뭐 볼 수는 없죠. 그럼요. 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도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자, 이 마무리하시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농업인에게 어떤 혜택을 많이 드려야 될 기관이고 해서 저희의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끔 온실 가스 감축이라든지 뭐 새로운 작물 재배법 개선이라든지 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차근차근히 해답을 찾아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교육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장기적으로 그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감귤 한 품종, 좋은 품종을 만드는데 10여 년이 걸리고 농민 손에 들어가서 소득을 얻기까지는 한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또 그런 기술들을 또 잘 전달하는 체계도 만들고 또 농민들한테 그 보험이나 이런 금융 쪽의 그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서 해나가면 기후 변화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예, 그 기후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위험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위험 관리의 최고 수단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민분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부장님 좋은 보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는 청정과 자연을 바탕으로 한 1차 산업이 이제 기반 산업입니다. 이 기반 산업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지만은 지속적으로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우리 이제 농가가 5만 불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올긴 올 텐데 그러려면은 지금 뭐 다들 신토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 우리의 것을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더 드셔주시는 거가 바로 그 길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것도 좋지만 우리 것 중에서도 제주산을 그렇죠. 확인해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난다고 호기심으로 한번 먹어보지 마시고 제주산 좋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신 5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당장 기후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그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정부와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우리 현장의 농민들은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시고 또 호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